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노을을 바라보는 일과 같습니다. 그 노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 몸을 누일 작은 방 한 칸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가 보장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평생을 일궈온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 너무도 쉽게 내어주고는 합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니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인격이자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흔히들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마지막 보루마저 자식에게 주고 나면 정작 당신이 병들고 지쳤을 때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때로 사랑이라는 탈을 쓴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고 살아왔지요. 하지만 60대, 70대가 넘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남은 생은 평온함 대신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젠다. 자식들은 흔히 말합니다. 잠시만 빌려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부모님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이지요. 그 마음이 진심일지라도 세상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 법입니다. 사업이 기울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식은 부모의 돈부터 갚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한 채 가슴앓이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시작한 지원이 결국 당신을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끝까지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립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죄책감과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그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평생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이자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갑옷입니다. 자식이 손을 벌릴 때 매정하게 느껴질지라도 안 된다 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짧은 미안함이 나중에 올 커다란 불행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바로 서야 자식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배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부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이것이 차가운 현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과 자식 모두를 살리는 가장 따뜻한 길입니다. 가난한 노년은 단순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영혼이 헐거워지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식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줄 최소한의 품위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짚는 지팡이는 단순히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는 또 하나의 다리이자 가파른 언덕길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노년의 경제력은 바로 이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지팡이를 자식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 혹은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하니 내 다리가 휘청이는 것은 잊은 채 선뜻 지팡이를 건네주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 손을 떠난 지팡이는 더 이상 나를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지팡이를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걷는 법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부축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자식을 도와주면 나중에 자식이 나를 더 잘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힘이 빠졌을 때 자식은 부모를 고마워하기보다 오히려 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러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낮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식도 당신을 우러러보고 존중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 시기에 부모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대는 자식은 독립심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대신 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스스로 헤엄칠 근육을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냉정해지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생명줄이며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노후에 궁핍해져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것만큼 자식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 몸을 깎아 자식을 먹이는 것이 숭고한 희생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결국 노년의 비참함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을 어찌 올바른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프고 힘들 때 병원비 한 푼을 자식에게 물어보고 써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의 표정을 살피며 미안해하고 눈치 보는 삶이 당신이 꿈꾸던 노후입니까? 당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장 깊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단호하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금은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성역입니다. 내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식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두 다리로 꼿꼿이 서서 노후를 바라보는 그 평온한 시간을 위해 지금 쥐고 있는 지팡이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첫걸음은 당신이 일궈온 작은 울타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배불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좋은 옷 한 벌 입히는 것이 내 행복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그 끝없는 사랑이 혹시 자식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사실 자식이 마땅히 겪어야 할 삶의 무게를 부모가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의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길들여온 당신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어려움을 차마 외면하지 못해 노후 자금을 내어주지만 그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의존심에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보다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습관이 된 자식은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수록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빌려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돈은
어차피 나중에 내 것이 될 돈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자식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진 마지막 자산까지 다 써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부모도 자식도 함께 벼랑 끝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은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됩니다. 당장은 자식이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고 매정한 부모라며 뒤돌아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개척할 근육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사업 미천이나 아파트 중도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병들었을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다 주고 나서 정작 당신이 아플 때 자식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돌볼 수 있을까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비극은 대개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베풀었을 때 시작됩니다. 줄 때는 좋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서운함이 부모의 가슴에 응어리지고, 갚지 못하는 미안함이 자식에게는 피하고 싶은 부담이 되어 결국 서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자식의 얄팍한 기대를 과감히 꺾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정한 성인으로 만드는 길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에서 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경제적으로 당당할 때 자식과의 관계도 비로소 수평적이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손에 쥐어주는 돈 몇 푼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당신의 뒷모습이 자식에게는 100배, 1000배 더 값진 교훈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자식의 의존이라는 쇠사슬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단호함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슴 아프지만 꼭 붙들어야 할 삶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단단한 마음이 곧 당신의 평안한 노후임을 잊지 마십시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수많은 삶의 모습들 중에는 가슴 저린 장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온 터전을 자식에게 송두리째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이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왔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들의 눈물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꼿꼿하던 허리가 굽어지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을 자식의 사업이나 뒷바라지에 쏟아부은 결과는 대개 비슷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성공한 자식 곁에서도 부모는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의 노년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정작 본인은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나갔지만 명절에도 자식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면 자식이 나를 극진히 모실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고마움은 잠시뿐이고 어느덧 부모의 존재는 당연한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주머니가 비어버린 노인은 자식의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밥 한 그릇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자식 내외의 기색을 살피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모습,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분들이 젊은 날에 흘린 땀방울이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노년의 가난은 소리 없는 죽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스스로의 결정권을 잃고 자신의 삶을 타인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뜻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자식이 효도할 것 같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지갑이 넉넉할 때 그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각박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하고 예우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자식의 효심은 의무감으로 변하고 그 의무감은 이내 짜증과 원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끝까지 내 주머니를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돈은 당신이 아플 때 간병인을 부를 수 있는 비용이고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마시며 웃을 수 있는 여유이며 손주들에게 용돈 몇 푼 쥐어주며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위엄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주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자식의 애처로운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고 쓸쓸히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이들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80세, 90세,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자식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이 일궈온 것들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자식과의 관계를 파멸로 이끌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당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당신이 머물 수 있는 집 한 채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살아온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모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거절은 결코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경계선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절을 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마지못해 돈을 내어주었을 때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서운함과 자식의 무책임함이 뒤섞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원망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형편과 원칙을 솔직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당신의 노후 계획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자식은 당장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당신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안도하고 당신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사랑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지갑을 여는 대신 당신의 마음을 열어 자식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격려하되 경제적 독립만큼은 끝까지 고수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자식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희생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부모 또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식의 내면에는 잠자고 있던 생존 본능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결국 당신의 거절이 자식을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강한 뿌리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거절의 순간에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을 견뎌내십시오. 그 무게만큼 당신의 노후는 가벼워질 것이며 자식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거절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식을 키우느라 충분히 고생했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보살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의 눈물이나 호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후 자금을 잃고 가난해지는 것은 평생 이어질 겨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야 자식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자 평화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거절의 말도 따뜻하지만 단단한 그릇에 담아 전하십시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키는 그 경계선이 결국 당신의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이 일궈온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내 삶은 내가 지키겠다 하고 선언할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거절의 기술이야말로 당신이 남은 생애 동안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지킬 것은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모은 돈에도 저마다의 이름과 성격이 담겨 있지요. 당신이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모아온 노후 자금은 단순히 숫자로 적힌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젊은 날의 고단함을 견뎌낸 인내의 산물이며 노년의 평안을 약속하는 고요하고 깊은 에너지입니다. 저는 이 돈을 두고 생명의 뿌리와 같은 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뿌리를 뽑아 자식의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 넣으려 하는 당신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안타까워 내 생명줄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하겠지만 기운의 흐름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돈에도 제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노후 자금은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지 누군가의 실수를 만회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도박처럼 걸어야 할 돈이 아닙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빚을 졌을 때 부모의 평온한 돈이 그 구멍을 메우러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의 성격은 변해버리고 맙니다. 평화로워야 할 노년의 기운이 자식의 불안하고 급박한 기운과 섞이면서 당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쉴 곳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져야 할 삶의 무게와 업을 부모가 가로채면서 자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어설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혈육이라는 끈에 묶여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것을 야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자의 삶에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자식이 겪는 고난은 그 아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과정을 돈으로 해결해 주려 한다면 그것은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당신이 느끼게 될 원망과 불안은 자식에게 독이 되어 돌아갑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서운함은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자식은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함께 무너지는 길로 접어드는 셈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의 기운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당신이 흔들림 없이 평온할 때 그 맑은 기운이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식은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마음의 고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모까지 함께 휘청거리면 자식은 기댈 곳을 잃고 영원히 방황하게 됩니다. 돈을 내어주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때 비로소 그 시련은 자식의 자산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들 하죠. 당신이 노년에 거두어야 할 열매는 평화와 안식입니다. 자식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당신의 과수원을 통째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키는 그 고요한 에너지가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응원이 되고 당신에게는 마지막까지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디 돈의 흐름 뒤에 숨은 삶의 무게를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의 기운도 당신을 돕고 자식의 길도 비로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긴 세월 마음의 공부를 하며 깨달은 돈과 인생의 참된 이치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그 어떤 거친 파도에도 내어주지 말고 굳건히 붙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큰 공부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온 당신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아마도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손을 벌릴 때 혹여나 거절했다가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가진 것을 다 내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조차 손님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당신의 눈치를 보며 예의를 갖추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난 뒤에는 거꾸로 당신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본래 나빠서라기보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형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준 부모는 자식에게 고마운 존재를 넘어 어느덧 짐이 되고 당신의 말 한마디는 잔소리가 되며 당신의 존재는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한때는 당당하게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리를 지켰지만 경제적 능력을 잃는 순간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잃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자식 내외의 기색을 살펴야 하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마다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당신의 집에서 당신이 구걸하는 것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평생을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당신이 왜 그런 비참한 노년을 맞이해야 합니까?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통째로 넘겨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노후 자금은 당신의 품위를 유지해주는 최후의 보루이며 자식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인데 설마 나를 굶기겠느냐고 말합니다. 물론 굶기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방 한 칸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용돈 몇 푼이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서 원망 섞인 대우를 받을 때 당신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결국 자식을 향한 미움으로 변하고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과 원수가 되어 생을 마감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비극을 막는 방법은 오직 하나, 당신이 끝까지 당신의 몫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유가 있어야 자식에게 밥 한 끼라도 더 사줄 수 있고 손주들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주며 웃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비굴해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비굴해지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남고 싶다는
가장 간절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지혜와 사랑을 찾아오게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경제적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인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사느라 바쁘고 힘겹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돈을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집값으로 내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곁을 지켜줄 가장 충직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잃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과 평화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당신의 자산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당신이 당당해야 당신의 노년도 비로소 빛이 나고 자식들도 당신의 그늘 아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뼈저린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달콤한 약속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흔드는 것은 아마도 자식이 내뱉는 지금 도와주시면 나중에 제가 몇 배로 갚을게요 라거나 부모님 노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식의 간절한 눈빛과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내가 지금 이 돈을 내어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긴 세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노년에 듣는 자식의 약속은 안개와 같아서 바람 한번 불면 허무하게 흩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식들 역시 자신들의 삶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다 보면 부모에게 했던 약속은 가장 먼저 뒷전으로 밀려나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지금 80살이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뒤에 돌아올지도 모를 커다란 보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몸을 누일 포근한 잠자리입니다. 자식의 미래에 당신의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조각배에 내 모든 짐을 싣고 거친 바다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가 무사히 돌아올 확률은 너무나도 낮으며 설령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때쯤 당신은 이미 기력을 다해 그 보상을 누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흔히 부모님 돈이 곧 내 돈이고 내 돈이 곧 부모님 돈 아니냐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돈은 나가는 문은 하나여도 들어오는 문은 저마다 다른 법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다시 내 주머니로 돌아오기까지는 험난한 고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비정한 부모처럼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돈을 주고 나서 자식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웃으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지요. 만약 조금이라도 서운함이나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절대 그 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을 대주는 것이 자식의 성공을 돕는 길 같지만 실상은 당신의 마지막 생존권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식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결실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자식의 효도는 형편이 좋을 때 나오는 것이지 형편이 어려워지면 효심보다 앞서는 것이 자신의 생존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들이 나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비극은 대개 자식의 달콤한 약속을 믿고 내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돈을 쥐고 있을 때 자식은 당신을 찾아오고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것이 세속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자식의 약속을 믿지 말고 당신의 통장을 믿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80세에 누려야 할 평화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권리입니다. 자식의 감언이설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돈이 나의 마지막 존엄이며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와 내 자식의 관계를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 돈을 누릴 자격이 있고 자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여생을 비참함이 아닌 빛나는 노을로 가득 채우는 지혜입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며 다가올 때 거절의 말을 내뱉기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아픈 일임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당신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거절은 단순히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고 자식을 일깨우는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화를 내거나 비난하며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식은 돈을 못 빌린 서운함에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만 키우게 됩니다. 대신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의 원칙을 말하십시오. 내 노후 자금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이란다 라고 말이죠. 거절의 말을 전할 때는 당신의 진심을 담아 자식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먼저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지 나도 잘 알고 있고 부모로서 도와주지 못하는 내 마음도 무척이나 아프단다 라고 시작하십시오. 자식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준 뒤에 왜 도와줄 수 없는지에 대한 당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돈은 내가 아플 때 간병인을 쓰고 내 마지막 길을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돈이다. 만약 이 돈을 너에게 준다면 나중에 내가 쓰러졌을 때 너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게 될 텐데 나는 자식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구나 라고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진정으로 아끼기에 선택한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식이 망할까봐 두려워하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거절이 자식에게는 쓰디쓴 약이 되어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당신의 거절을 듣고 화를 내거나 연락을 끊겠다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자식이 당신을 부모가 아닌 돈줄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절은 자식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깊은 배려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대개 애매한 태도와 지키지 못할 약속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당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예의 바르게 전달하십시오. 당신이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일 때 자식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때 부모님이 거절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디 거절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과업입니다. 당신이 지혜롭게 거절할 때 당신의 노후는 평온해지고 자식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말을 아끼되 마음은 다하고 손은 잡되 주머니는 굳게 닫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에 갖춰야 할 품격 있는 거절의 기술이며 당신과 자식 모두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둥근 달이 어둠을 밝히듯 당신의 명확한 거절이 복잡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밝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적은 어쩌면 몸의 질병보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머니가 넉넉한 노년의 외로움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이 되지만 가진 것 없는 노년의 외로움은 뼈를 깎는 고통이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 자식들이 그 빈자리를 따뜻한 온기로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게도 경제적 자립을 잃은 부모 곁에 자식들이 기쁜 마음으로 머물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당신의 고독은 품격 있는 자유가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나만의 시간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는 오직 당신이 쥔 돈에서 나옵니다. 돈이 있는 노후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식들은 당신을 돌봐야 할 짐이 아니라 여전히 배울 점이 많은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부모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까봐 하는 기대가 아니라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모습에 안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꿋꿋하게 당신의 자산을 지키며 홀로 서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식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식 또한 당신의 노후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는 고독은 오히려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당신이 일궈온 작은 울타리 안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배움에 도전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갚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속을 태우는 삶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 대신 그 돈으로 당신의 몸을 돌보고 당신의 마음을 살찌우는 데 쓰십시오. 노년의 스스로를 위해 쓰는 돈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시간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자 남은 생을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다짐입니다. 가난한 고독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만 풍요로운 고독은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홀로 서서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곁으로 모여듭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방 한구석에서 쓸쓸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식에게 빌려줄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러 여행을 떠나며 당신의 남은 생을 축제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자식의 마음이 편안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자유를 위해 당신의 자산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머니 속에 든든한 힘을 확인하며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린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찾아오는 고요함은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오히려 스스로 충만한 노년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의 마지막 자유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자유를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삶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도움을 거절당했을 때 보여주는 원망과 서운함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느냐는 비난이나 남들은 다 해준다는데 왜 나만 안 도와주느냐는 비교 섞인 말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지요. 자식이 눈물을 흘리거나 연락을 끊겠다는 식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밤잠을 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순간의 마음 흔들림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당신과 자식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던지는 그 원망은 사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식의 감정적인 공격이나 심리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자식이 서운해한다고 해서 원칙을 깨뜨리면 자식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법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자식이 당신을 매정한 부모라고 부른다면 그 말을 묵묵히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잠시 매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어 멸시받는 부모가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식의 원망은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끝까지 중심을 잡고 버텨주었기에 자신들이 독립할 수 있었다고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하지만 노년의 부모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삶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준비되지 않은 자의 손에 들어가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더 큰 갈증만을 남깁니다.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당신이 돈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삶이라는 거친 파도를 스스로 헤엄쳐 건너가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식의 어리석은 원망에 함께 휩쓸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으로 그 원망을 견뎌낼 때 자식의 내면에는 비로소 홀로 서기 위한 단단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당신의 노후를 담보로 잡는 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냈고 이제는 당신의 생을 평온하게 마무리 지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의 원망이 두려워 당신의 생명줄을 내어주는 것은 당신 자신을 학대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거울 속에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 얼굴에 더 이상 자식으로 인한 근심과 비굴함이 서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듬으십시오. 당신의 단호함은 자식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네가 이 정도 어려움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뜻을 그 거절 속에 담으십시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굳건한 태도가 자식에게는 커다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자식의 원망을 묵묵히 견디며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에 갖춰야 할 가장 깊은 인내이자 사랑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자식들이 당신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부모로서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내던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단단한 마음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자식을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두툼한 통장이나 반듯한 집 한 채를 물려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믿으며 정작 자신의 노후는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까지 자식의 뒤를 봐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니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너무 일찍 물려받은 자식치고 그 끝이 아름다운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불씨가 되기도 하지요. 당신이 자식에게 빌려주려 하는 그 돈은 자식의 인생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근육을 퇴화시키는 휠체어와 같습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물려줘야 할 유산은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 발로 일어서는 강인한 생존 능력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노후 자금을 굳건히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품위 있게 늙어가는 과정을 보며 자식은 깨닫게 됩니다. 삶이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 일궈내야 하는 엄숙한 과정임을 말이지요. 당신이 자식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은 자식에게 너는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한 번 몸에 익은 자립의 정신은 평생을 갑니다. 당신이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자식이 겪게 될 고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생 속에서 자식은 돈의 소중함을 배우고 사람을 대하는 예의를 익히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든 구멍을 다 메워주면 자식은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나이만 먹게 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식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마지막 교육입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옛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지키는 그 자산은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식들도 이미 머리가 굵어지고 삶의 쓴맛 단맛을 다 본디라 그 재산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생겼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자식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당신의 생명줄을 내어주는 것은 자식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끝까지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걷는 뒷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따라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을 거두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며 당신의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쳤으니 그것으로 부모의 도리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자식이 자신의 몫을 다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자식에게는 그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식의 손에 쥐어주는 지폐 몇 장보다 자식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자립의 씨앗이 훨씬 더 울창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곧 자식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진정한 유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로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를 언제 어떻게 쳐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의 무게를 자식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자식들이 상세히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와 계산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먹음직한 열매가 매달려 있으면 손을 뻗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자식들에게는 그저 내가 남은 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는 가지고 있다 라는 확신만 주면 충분합니다. 더 자세한 숫자를 알려주는 것은 자식의 자립심을 꺾고 당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거나 집을 사야 한다며 다가올 때 당신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더 끈질기게 매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적절히 당신의 형편을 감추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들도 감히 당신의 노후 자금을 탐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자식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묻겠지만 저는 이것이 서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배려라고 믿습니다. 또한 당신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자식의 이름으로 저축을 해주거나 자식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는 일은 절대 삼가십시오. 모든 경제적 권한은 당신의 이름 아래 당신의 손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가 주는 안도감은 그 어떤 자식의 효도보다 강력합니다. 돈이 당신의 이름으로 있을 때 당신은 주인이 되지만 그것이 자식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나중에 용돈을 받아 쓰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마음은 없고 형편에 따라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일궈온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엄격해지십시오. 자식들이 당신의 재산에 대해 묻거든 웃으며 화제를 돌리거나 노후 준비로 인해 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의 성벽이 튼튼할수록 자식들은 그 성벽을 넘보기보다 스스로의 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간병비이자 마지막까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임을 명심하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당신의 그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주머니는 끝까지 굳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부디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이 마지막 방어선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화목을 위해 울타리를 허무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튼튼한 울타리가 있을 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예의가 지켜지고 진정한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침묵과 단호한 관리가 당신의 노후를 평화로운 낙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삶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자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든든한 성벽 안에서 평안한 저녁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어도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자식 등록금에 보태려 소매 끝이 닳도록 입고 또 입었지요. 그렇게 나를 깎아 자식을 키워낸 세월이 당신의 훈장이라는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노후를 오롯이 당신만을 위해 즐겨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위해 남겨두려 했던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이제는 당신의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달래는 데 쓰십시오. 자식의 사업자금으로 내어주어 속을 태우느니 그 돈으로 평소 가보고 싶었던 먼 곳으로 여행도 떠나보고 평생 고생한 당신의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도 한 켤레 사 신으십시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이미 제 삶을 찾아 떠났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할 때 당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그 밝은 기운이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부모가 구차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 물려주기를 바라는 자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건강하고 즐겁게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느라 당신이라는 이름은 지워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가장 좋은 잔을 꺼내어 마시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예쁜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십시오. 자식에게 빌려주면 사라져버릴 돈이지만 당신의 경험과 기쁨을 위해 쓰는 돈은 당신의 영혼에 영원히 남는 재산이 됩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어 고마움을 사려 하기보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당당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식들이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두운 밤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노을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담긴 노후 자금은 그 노을을 더욱 빛나게 해줄 연료와 같습니다. 자식의 부탁에 흔들려 그 소중한 연료를 남의 아궁이에 던져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등불을 끝까지 밝히는 데 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노인은 자식에게도 외면받기 쉽지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즐기는 노인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법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운명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남은 빛나는 나날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이 이 세상에 소풍 와서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놀다 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여비입니다. 그 여비를 자식에게 뺏기지 말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잘 먹고 잘 입고 웃으며 지내는 당신의 하루하루가 곧 성공한 인생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이 가장 화려한 주인공이 되어 마지막 커튼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평생을 달려온 길 끝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긴 여행의 끝자락에서 당신과 마주 앉아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지키라는 차가운 충고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고귀하게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을 깎아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 믿게 되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자식도 당신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낸 성실한 시간들에 대한 증명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등을 꼿꼿하게 세워줄 유일한 지지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아니요 라고 말했던 그 아픈 순간들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매정함이 아니라 당신과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바로잡는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품을 떠나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노후 자금은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의 곁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며 자식들에게는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당하고 평온하게 노년을 보내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기보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어떤 외로움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은 당신의 삶을 더욱 깊게 만드는 지혜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당신의 의지로 선택하며 당신의 품위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 자식에게 물려줄 통장 잔고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부모님은 참으로 당당하고 멋진 분이셨다라는 기억입니다. 자식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나 비굴함 대신 평온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이며 당신이 지켜낸 그 작은 평화가 자식들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 투박한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때 온 세상도 당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축복할 것입니다. 부디 안녕하고 평온하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늘 고요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 빌겠습니다.